예, 안녕하세요. 김용모입니다. 예. 제가 시공실무 관련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보시면은 여기 한 챕터 끝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참고가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시공실무 첫 페이지 끝날 때쯤에 이렇게 이제 기술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공부하는 분들의 뭐 어떤 엄청난 관심사죠. 아니면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제 개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예, 먼저 기술사 공부 방법. 여기 있는 내용은 뭐 여기 우수한 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공부했던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전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 목적이 뭐죠? 운전면허 딸 때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책을 사가지고 막 풀어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답 맞춰보고. 그래서 내가 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래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책을 사자마자 내가 동그라미 해가지고 답을 다 동그라미 내가 다 쳐놨어요. 그랬더니 왜 동그라미를 다 쳐놓냐. 그러니까 취득이 목적이라며. 뭐 언제 1, 2, 3, 4 읽어보냐고. 문제답만 해서 60점만 남기면 되지 않냐. 저 똑같습니다. 기술사 시험 여러분들 진리 탐구가 목적이라면은 뭐 제 방법 쓰지 않고 여러분들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철저히 취득을 목적으로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뭐 진리 탐구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공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제가 이제 바둑도 열심히 뭐 잘 듭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두는데 조은현이 이제 결승전에 올랐을 때 누가 가장 무서운 적이냐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전기과 교수님이 한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엉덩이 싸움이다. 엉덩이 싸움 그는 뭐 상상하시겠어요? 공부하다가 무슨 엉덩이 싸움이야? 도서관에서 의자랑 엉덩이랑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엉덩이 붙여 떨어뜨려 이거를 누가 해요? 자신이 해야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뭐 수없이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관원상제를 제외하고는 생활을 단순화 정말 해야 됩니다. 뭐 자기 취미생활, 뭐 등산, 낚시, 요거는 취득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거는 잠깐 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회사 여러분들 딱 근무하고 있는데, 야, 오늘 누구 상당했는데, 거기 부장님 상당했는데 가야죠. 관원상제 참석을 하시란 말이에요. 회사 체육대회 참석하셔야죠. 회사 저녁 회식 참석하셔야죠. 술 먹고 2차 저 안 갔어요. 집에 가서 술 먹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1차 정도는 참여는 해야죠. 예. 뭐 결혼 마찬가지. 이거를 제외하고는 생활 정말 단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뭐 TV 그래서 집에서 공부는 가급적이면 뭐 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TV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까 말까 2010년에 2010년에 공부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내가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왜 그러냐면은 이 공부 세계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뭐 어느 영상을 오리엔테이션을 보서 보니까 나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내가 50살 넘어서 뭐 60살 이후에도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뭐 우리 집에 재산도 없고 내가 전기를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자. 그래서 6개월 뒤에 이제 마음을 먹고 2010년 6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봐야 뭐 그때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냥 기술사 보고 나서 답을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100분씩 4시간 보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나도 기적적으로 버틴 게 기적이에요. 뭐 답안지 받았는데 뭐 쓸 게 없더라고.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몇 개 골라서 뭐 시공 관련된 거 열심히 뭐 그림도 그리고 해서 쓰고 나서 나오면서 뭐 이상한 상상을 했어요. 야, 뭐 이러다가 붙는 거 아니야? 웬걸 택도 없는 점수 받았죠. 기술시험 60점이 합격이잖아요. 처음에 18점 받았죠. 예. 이게 당연한 결과죠. 뭐 공부 제대로 안 하고 3개월 만에. 두 번째 학원에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가가지고 또 6개월 공부하다가 옛날에 1년에 2번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번 떨어지니까 그냥 5년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가지고 본 게 11번째 이제 뭐 붙은 케이스인데 학원에 가서 6개월 하고 나서 시험 봤는데 36점 받았어요. 이게 학원 강의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난 합격하는 줄 알고 했더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뭐 기술사 채점하러 들어가셨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40점 이하는 점수가 아니에요. 40점 이하는.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저 공부하신 40점 이하신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전 18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기술사님들이 채점 매기다가 열심히 썼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점수 줘야죠. 그러니까 40점 이하는 제대로 된 점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40점 넘깁니다. 그래서 한 1년 도달해서 시험 봤는데 몇 점 받았냐? 제가 이 점수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꼭 계산해 보니까 이거 18점 늘었네?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늘었죠? 12점. 요 비율대로라면은 다음에 한 55점. 그 다음에 야, 두 번만 더 보면 합격이다. 이 등비. 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다니게 되더라. 또 시험 봤는데 여기 얼마를 받았나? 50.8을 받았어요. 야, 이게 좀 안 되지만 55점. 그래도 비전을 보여. 그래가지고 또 시험 봤는데 또 48점 받았어. 야, 이 기술사에게는 나하고 관련 없어. 때려쳐야겠다. 가뜩이나 현장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더라고요. 제가 공부한다고 지금 사놓은 책만, 그때 뭐 영상 관련된 거, 책하고 뭐 한 100만 원짜리 샀어요.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회사에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났죠. 저 사람 공부한다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다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뭐 직장 다 때려치고 기술사 공부하는 거 저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 공부한다고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시간도 안 나고 그래서 현장에서 끝나고 나면은 그 수요 야간반을 먼저 다녔어요. 야간반. 그래가지고 야간반 다니고 나서 나중에 이제 토요반으로 오기까지 거의 한 2년 반이 걸렸어요. 2년 반. 그래서 토요반 가니까 마치 연구반 가니까 나도 이 세계로 들어왔어. 뭐 합격할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합격할 것 같은 기분 가지고는 여러분은 안 되고요. 본인의 공부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가급적이면 수치로 정확히 말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술자 답안 쓸 때도 뭐를 고려해야 된다. 고려.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쓰세요. 뭐 상호협조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난 말씀드린 게,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시간은 여기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못 내요. 회사 끝나고 나면은 7시
한바에서 밥 먹고 도서관 가면은, 광진도서관 가면은 7시 반. 11시에 문 닫는다고 10시 반부터 청소한다 그래. 하루에 3시간 뿐이 못 해요. 아, 집에 가서 뭐 1~2시까지 공부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되죠.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5시 반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시간 뿐이 못 해요.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면. 절대 여러분들 직장 출근해서 거기다 차 펴놓지 마세요. 그 끝나고 나서. 뭐 그럴 여건이 되는 뭐 연구팀이 있다든가 이러면 뭐 상황에 따라 하지만. 그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3년 하니까 3,300시간. 굳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3,300시간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다? 합격권이라고 간주합니다. 합격권. 합격권 그러면 야 그럼 몇 점이 합격권이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점 이상. 55점 이상 되면 본인이 합격권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해서 55점만 맞춰 놓으면은 그때 정부 정책, 신재생, 뭐 어떤 뭐 특이한 문제들 나오는 거, 뭐 계산 문제 이런 거 한 방만 잘 맞춰버리면 그냥 60점 도달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55점을 맞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충실했는데 3,300시간. 그럼 3년만 하면 되겠네?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원에서 학원 뭐 1시에 가가지고 뭐 6시에 끝나. 그러면 5시간 그거 반영하면 안 됩니다. 학원 서브노트 준비하기까지 자기가 준비한 시간, 학원 갔다 와서 학원에서 공부한 거 준비한 시간.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시간은 무조건 삽입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 3,300시간은 해야 55점 정도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루에 3시간씩 너무 부족하 그럼 3년 안에 못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간을 내느냐? 주말과 휴가체대로. 주말에 토요일 날은 만약에 뭐 연구반에 들어갔다 가면 학원 가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이제 도서관에 일찍 가야 자리 잡으니까 도서관에 하고, 뭐 휴가 때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휴가는 저 방법도 쓰세요. 뭐 시험 날짜가 다음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회사 출근해서 업무 보고 연월차 사용을 해서 화수목금 그때 공부하는 양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공부 방법. 나는 학원 안 다니고 합격했어. 그런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들었는데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학원 다녀야 됩니다. 학원 다녀야 되는 장점이 자기 공부하는 인원들의 정보 얻기도 좋고 학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서브노트도 다 체크도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공부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는 합격 못했는데 걔 빠져나가니까 이제 괴롭죠, 이제. 그렇지만 그게 자극제 역할이 된다는 거죠. 저렇게 했더니 저 친구 합격을 하네. 이 정보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키포인트, 동향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브노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 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 없이 이렇게 합격했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저는 서브노트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봤는데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브노트 반드시 하시고. 요거 2개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 이 그룹 스터디. 연구반 가가지고 이렇게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 3~4명 모아가지고 1시에 시작하는데 그 전날 그날 10시에 모여서 거기서 해서 발표도 하고 질문도 그룹 스터디 하시고 뭐 명절 때도 제사 지내고 모여서 같이 그룹 스터디. 여기까지는 기본 페이스인데 여러분들 답안 쓸 때 이렇게 공부한 것만 가지고 절대 합격 못 해요. 저 때는 응시자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죠? 응시자. 500명. 500명 중에 콘덴서 개폐시 이상현상 설명하시오. 단락전류 억제 대책 설명하시오. 다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써요. 누구나 다.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 시험 볼 때 한 13명? 500명 중에 13명 안에 들으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다 쓰는 사람이 한 100명은 될걸요, 500명 중에. 그럼 100등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 차별화되는 건 답변 다 쓰고, 무슨 사례, 무슨 경험 사례, 정부 정책, 이런 거 추가로 써야 돼. 그 자료를 어디서 얻냐? 잡지, 세미나,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현장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무슨 시공 사례, 이런 거. 그러니까 추가로 이걸 써야 이제 100명 중에 이 사이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야 이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에요. 맨 처음엔 숲을 보세요. 책을 갖다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냥 수변전 설비 나중에 이만 시험 보러 가는데 반뿐이 못 했는데 가가지고 시험 보면은 몇 점? 10점, 또 50점 미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빨리 훑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의고사 방식을 여러 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모의고사는 처음부터 다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면은 사실 이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근데 완벽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룹 스터디나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살을 붙여. 이렇게 하고 또 시험 보러 가잖아요. 또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은 기간, 이거 시험이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는 다시 숲을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 예. 예를 들면은 운전기사가 서울 시내 전체적인 도로 파악이야 그러는데, 한 명은 오늘은 영등포구부터 해가지고 파글파글 돌아다니고, 내일은 잠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18개 구를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한 사람은 오늘은 강변북로 이거 돌고 외곽순환도로 한번 돌고, 그 다음 날은 중간중간 도로 돌고, 이렇게 이제 다시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번 큰 라인을 돌면 이게 더 빠르다는 방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많이 보고 읽으세요. 그 다음에 쓰기 연습. 이게 딱 나오면 사실 손이 먼저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 연습에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채점자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 2분, 아마 기술사 3분이, 기술사 1분. 네, 그래서 채점해서 3분의 1. 근데 교수님들은 좀 중요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론적인 거. 기술사분들은 어떻게, 실무 관련된 얘기도 실무. 기술사분들이 설계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들 많이 쓰신 분. 근데 필척이, 2분 공통점이 필척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난 초등학교 때부터 필척이 안 좋아. 노력하면 됩니다. 천천히 쓰면서. 왜냐면 답안지 이렇게 딱 봤을 때, 바글바글 이거보다는 띄어쓰기 정확히 하시고, 글씨가 딱딱 똑바라야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 공단에 가서 채점할 때 엄청나게 두꺼운데 이거 일일이 다 채점 읽어보고 채점 불가능하죠. 딱 답안지 이렇게 남기다 보면은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일단은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글씨 정말 신경 쓰세요. 예. 그다음에 나만의 메모장. 그래서 제가 이거 기술사 공부 영상 한다 그래가지고 집에 한번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10몇 년 전에 이 메모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글씨는 안 보일 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 배전 해가지고 이렇게 앞 글자만 많이 땄어요. IC 60364 이래도 그 다음에 혈선 진단 해가지고 앞 글자만 딴 게 있고, 그거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여기다가 또 다 적었어요. 예. 근데
처음부터 이게 적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전원 배전에 대한 전원 설비만 해도 이렇게 서브노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이게 7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UPS 발전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요거 하면서 제가 여기에다가 백데이터를 다 썼어요. 핵심 기술 자료 뭐 추가 참조 뭐 이러면서 그걸 보고 관련 근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 썼단 얘기죠. 뭐 건축 전기 해설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메모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남은 기간 숲을 보는 시험 보기 며칠 전에는 난 도서관에 가서 2, 3일 남겨놓고 이것만 보고 탁 쓰다가 이해 안 가면 그때 이제 책을 뒤지는 거죠. 그래서 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험 보러 교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교실에서 한 명 뽑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거기 교실에 공통점입니다.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가가지고 이렇게 컨디션 조절을 해. 이렇게 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그마한 뭐 메모장 정도를 본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갖고 와서 지금 보기 전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보면은 안정감이 돼요. 근데 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 이 가방 뚱뚱하게 싸서 어마어마하게 갖고 가가지고 책 두꺼운 거 펼쳐놓고 그 시험에 그분이 합격한 케이스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 항상 진실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가 경험한 거. 그래서 이런 메모장 활용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촬영하는데 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그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99%가 예. 다 직장인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 직장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예.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업무가 뭐 설계랑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공부입니다. 근데 회사에선 책 펼쳐 놓지 않는 게 좋겠죠. 그거 눈 밖에 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관훈상자 빼놓고 무조건 시간에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술을 먹더라도 1차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담입니다. 시간이 날 때 이제 그 명절 샌드위치 데이 뭐 제사 지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제 처가에 간단 말이에요. 처가에 가는데 우리 그 처형 쪽이 한 1시간 반 뒤에 온대요. 그때도 이제 공부할 책을 싸갖고 가서 그 저쪽 2층 방 올라가 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시고 심지어는 이제 밤에 뭐 야근할 경우 있어요. 막 야근하거나 뭐 막 이럴 때. 뭐 그때는 뭐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뭐 공부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현장 어디 갔는데 스라브판에서 뭐 감독 관리를 잠깐 할 시간이 있었어요. 한 2시간 있어야 돼요. 거기 뭐 하는 일 없이. 그럴 때 올라가가지고 요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몇 번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즘 좋아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다 이렇게 잠깐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간을 쪼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1차에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하고 나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면접 보면 1차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2차, 3차 뭐 심지어는 6차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면접을 볼 수 있는 어떤 요령이 있었는지. 예. 전 뭐 개인적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면접장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책상이 3개가 있어요. 저희 때. 예.
여기 교수님, 예, 교수님, 여기 기술사분,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죠. 그럼, 예, 위원장이고, 이제 교수님, 이건 위원장이고, 이제 기술사 한 분. 통상 2대1 정도. 그래서 질문이 30분 동안 맨 처음 질문하는 분이 이제 위원장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또 그다음에 4번 질문, 5번 질문, 6번 질문, 7, 8, 9. 그래서 최소한 한 분당 3개? 4개. 근데 자신 있는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서 시간을 많이 또 잡아먹는 법도 방법입니다. 답변을 너무 짧게 해버리면 다음 거로 넘어가면서 어려운 질문 날라면 또 황당하잖아요. 예. 그거는 질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적으로 제가 볼 땐 다 완벽해요. 1차 합격할 정도면. 근데 긴장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집에서 사진이라기보다 이렇게 기술인업 페이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이름 모르는 사람들, 넥타이 맨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책을 쫙 펼쳐놓고 그 사람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건축가 조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쳐다보면서 건축가 조명은 뭐 건축물을 이용해서 뭐 조명을 뭐 하는 방법입니다.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긴장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면접장 갔더니 저는 이제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자신감 있던 게 뭐든지 다 이론적인 질문은 답변을 할 거다. 나는 플러스 알파 뭐 경험 사례를 더 얘기를 할 것이다. 근데 면접장 가니까 이 앞에서 소파에 앉아서 일단 한 1시간 정도 대기하더라고요. 보기 전에 들어가서 예비 의자에 30분 대기하는 거 말고. 그럼 거기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2번 떨어진 사람, 어떤 분은 3번 떨어진 사람. 저는 처음 보러 갔는데 굉장히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제가 화장실 가는데 거기서 그때 우엉청심원 먹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세요. 대기할 때. 어떻게 지금 뭐 잘 되십니까?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3번 떨어졌다, 4번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게 더 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대화 자체가. 나는 첫 번째인데, 나는 두 번째.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저 같은 경우 거기서 좀 먼데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 안 돼. 그때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뭐 우황청심원 먹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 먹어서 효과가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 이제 대기실 들어가 가지고 30분 동안 대기하고 이게 곤욕이에요. 치르고 나오는 사람 얼굴을 또 못 보게끔 저쪽으로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그냥 제가 뭐 별거 다 가르쳐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나가보세요 했는데도 뭐 그냥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정중하게 그냥 딱 하고 했을 때 긴장된 표정보다는 약간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그리고 묻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질문이 12개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10개는 답변을 나름대로 잘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기 전에 자기 이력을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들이 예상 문제는 적어왔지만 이력서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 안에. 그럼 자기 이력이 뭐 냉동창고 근무를 했건, 저는 이제 시공사에 있었으니까 첫 현장이 저 분당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공사가 일반 건물과 틀린 점 뭐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병원은 뭐 신뢰도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중화 구조로 해야 되고 저 ALTS에서 2회선 수전을 받았고 저 UPS 시설이 추가로 됐었고 뭐 수술실 접지는 뭐 매크로 마이크로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시공 사례를 같이 얘기를 해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 이 세 분 중에 2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답변 중에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들 답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답변을 잘했어요. 근데 하나를 질문했는데 교수님이었다는데 무슨 전자기학의 변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변이 현상,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답변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좀 어려운 거 하나 질문하신 것 같아요. 고개 끄덕였던 교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어설프게 괜히 질문에다가 추가 질문 나와서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르는 건 정확히 모른다. 공부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시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거 반만 하는 거야, 반.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는 요 부분까지는 제가 압니다. 요 부분까지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게 끝인데 이게 불철주야 이게 기술사 공부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께 지금 하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사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진리 탐구냐, 진리 합격이 목적이라고 보고, 그러면 합격을 위해 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인데 저 사람도 합격했는데 내가 왜 합격을 못해? 마술사 이은결이 한 마술을 내가 봤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근데 그분이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분이 마술 막 하던 중간에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꿈을 꾸면은 반드시 달성이 됩니다. 자기 어려서부터 마술가가 꿈이었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사가 되는 꿈을 항상 꾸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저 보세요. 맨 처음에 18점 받았다가 36점 받았다가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벌어졌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힘듭니다. 어느 단계 되면은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55점대가 되면은 떨어지더라도 항상 55점 이상에서 놀아요. 그 재미를 느끼고 이때는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집사람이든 배려하고 협조 이해를 하시고 근무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입니다. 깊게 미칠수록 시간은 단축이 된다. 협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회사 야근해가지고 오늘은 공부 못했어. 주말에 더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나태한 협상을 하지 마세요. 이건 빨리 합격을 해야죠. 인간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열정을 갖고 하면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